네, 안녕하세요. 일요일 날 잘 쉬고 계신가요? 오늘은 파이코인 어떤 재테크 얘기가 있긴 있지만 맨 뒤에 나오고요. 아, 오늘 영상은 왜 올리냐면요. 제가 어제 한 20여 년 전부터 알고 있던 이제 이런 건강에 관한 그 씨앗도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뭐 씨앗을 가지고서 이제 사람 몸을 치유하는 그런 걸 하셔서 이제 미국의 그 UCLA 대학에 초빙돼서 가시고 또 USC 또 거기에도 초빙돼서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참 개인한테는 그런 연구비 지급이 잘 안 되는데 벌써 뭐 몇십 년 전에 연구비 80만 불을 받으셔가지고 연구도 하셨던 분이신데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었어요. 그랬는데 한번 만나 뵙고 이제 그분을 초청을 해서 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공개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저희 우리 파이오니어님 중에 성씨가 이제 옥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제 후배랑 학교 다닐 때 이제 옥경호라는 후배가 있었는데 야 옥시도 있냐? 그랬더니 그 옥타비아누스의 후손이라고 뭐 그렇게 재밌게 얘기해서 아 우리 무가들도 참 희성이지만 옥시도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뭐 옥솔이라는 가수인가요? 뭐 있었었죠? 영화 배우인가요? 그런데 아무튼 그 이제 우리 파이오니어님 중에 이제 옥창호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시고 씩씩하신 분이셨는데 어느 날 뭐 골절상을 입으셔가지고 이제 좀 기다리 그 병원에서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지만 이제 더 어떻게 할 게 없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 파이오니어님 때문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을 그 씨앗도사님이라는 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야 이거 우리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특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원래 한 90분 정도 하실 예정이었는데 하시다가 보니까 3시간 30분이나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영상 편집을 해서 초상권 걸려 있는 거 거기 계신 급하신 분들 막 이렇게 실질적으로 붙여주신 게 계셔서 그런 거 좀 해고해서 다음 주 중에 한번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왜 썸네일을 이걸 달았느냐? 이게 부산의 금정산에 가면 이게 있나 봐요. 금정공원에 가면 이게 있나 봐요.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이 바위를 뚫고 나온 소나무죠. 바위를 뚫고 나온 바위를 깨고 이렇게 자란 소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나 봐요. 시작은 하나의 씨앗이요. 시작은 하나의 작은 씨앗이었죠. 시작은 하나의 작은 씨앗이었죠. 이런 씨앗이었죠. 이런 씨앗이 이 솔방울에서 나오는 씨앗이 참 이렇게 바위를 뚫고 나올 정도로 건강하게 자라서 씨앗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뭐 파이코인도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그 정말 어떤 거목이 돼서 자랄지 저 바위도 뚫고 갈 그런 거를 할지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금 이런 폐쇄형 메인넷 시절에 넣고 있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할지 못할지 뭐 아무튼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세상에 아직 내놓지 않고 그냥 정말 인큐베이터에 엄마 몸에서 떨어는 졌는데 세상엔 안 나오고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게 폐쇄형 메인넷에 있는 파이 같은 상황인데 오늘은 파이 얘기보다 돈 얘기할 거고요. 돈 얘기할 거고 건강 얘기를 먼저 그분 영상을 올리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먼저 올릴 건데 시작은 바로 이렇게 씨앗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솔방울 씨앗에서 시작해서 이런 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김형동 선생님이시라는 분인데 이렇게 자랐는데 핵심이 뭐냐면 깎아지른 바위 벼랑에 의연하게 살아있는 한 그루 소나무를 보았느냐 그 끈질긴 생명력에 놀라게 된다. 바위 틈새에서 한 줌 흙에 뿌리를 박고 모진 풍상 다 겪으면서
몇십 몇백 년을 견뎌낸 한 그루 소나무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정정한 소나무의 시작은 씨앗이다. 산새가 주워 먹고 배설물과 함께 뿌린 솔씨가 바위 틈의 흙 속에서 싹을 트고 뿌리를 내려 마침내 나무로 자란 것이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씨앗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아주 큰 나무도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씨앗이니 그것이 생명을 형성하는 기의 덩어리가 아니겠는가. 기 덩어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도 나오는 겨자씨와 미랄 이야기는 씨앗이 가지는 생명력, 씨앗이 썩어서 새로운 목숨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생명의 영속성을 말하는 비유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실제 강의 들으시면 엄청 재밌게 참 잘 하셨어요. 그래서 소나무 씨앗을 비유를 하셨는데 제가 왜 이 재테크, 홈테크 같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파이코인을 선택을 했죠. 파이코인을 선택을 했는데 그런 선택은 일반적으로 이제 뇌에 의해서 하는 거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뇌는 이 뇌가 정말 제대로 주식을 고르건 결혼을 하건 어떤 의사결정을 하건 이게 안정된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훨씬 그 모든 걸 현명하게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알파파라는 게 머리에서 나오는 이 알파파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좋은데 이 알파파는 눈을 감고 릴렉스한 상태, 뇌가 휴식 이완 상태에 있을 때 어떤 것에도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초점 있다가 그 초점에서 거둔 거죠. 뭐 파이코인 이놈의 거 이거 언제 오르나, 그다음에 얘 뭐 내 돈 언제 갚나, 이거 언제 뭐 우리 애 언제 결혼하나, 이 병 언제 낫나,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멀어졌을 때.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불안하게 되고 스트레스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파이코인 근데 이거 알파파는 이제 만드는 법이 뭐 있으니까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뇌 손상이나 어떤 아플 때도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상처받았을 때도 알파파가 감소가 되죠. 그래서 나쁜 일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알고 나면 굉장히 쉽지만, 모르면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그 씨앗도사님 모셔다가 특강을 하게 된 건데요. 그 영상을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고 50대 이후도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영상을 올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뭐 길게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런 알파파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런 베타파 상태 있죠. 눈을 뜨고 집중해 있는 상태. 구체적이고 특별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태. 이 베타파에서는 당연히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파가 나쁜 건 아닌데 이런 뭐 집중력이라든가 민첩하다든가 인식과 관련이 돼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운동선수들도 일시적으로만 그렇잖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화살 같은 걸 쏘기 전에는 가급적 알파파 상태에서 머물러서 심신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가죠. 그리고 SMR파라고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알파파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현명한 상태도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자기의 미래도 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알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거를 뇌를 보면 사람들은 좌뇌 우뇌를 보게 되면 막 이렇게 막 파동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알파파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세 번째 있는 색깔이 알파파인데 별로 없고 막 이런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막 올라오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다 올라오죠. 그러니 잔잔한 호수에서 비치는 달이 제일 정확히 보는데 물결이 출렁이니까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안정이 되면 비교적 안정이 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정상적인 사람인데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하기는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 이건 약간 좀 심각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로 가장 안정된 상태로 가는 게 이제 알파파 상태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참 중요한 거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씨앗을 손에다가 붙이는 몸에다 붙이는 건 봤는데 이분의 논리는 이분은 주로 이제 발에 제가 여기서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발에도 붙이고 뭐 손에도 붙이시고 다 하시던데 주로 이제 귀에다 하시나 봐요. 어떤 병이든지 또 이제 우리 옥 선생님 같으신 분은 이제 골반 같은 데를 그러면서 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이게 귀가 엄마 뱃속에 이렇게 태아의 이 위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리가 있고 척추가 있고 다리가 있는 것처럼 요 혈자리도 여기에 머리가 있고 척추가 있고 다리가 있고 여기 팔이 있고 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대로. 프랙탈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같은 파장으로 번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프랙탈의 법칙에 의해서도 참 이론적으로 맞다. 그래서 이제 씨앗을 사람의 혈자리에 붙이게 되면 씨앗 자체도 땅속에서 자라는 성질이 있고 그 사람 몸도 체온도 35도고 또 사람 몸에 탄소 동양 작용을 할 수 있는 식물들은 탄소를 먹잖아요. 우리 체내에 있는 탄소를 식물이 씨앗이 빨아들이고 그 대신 씨앗이 갖고 있는 기운은 우리 몸으로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농약 안 친 씨앗 엄청나게 많이 해도 뭐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런 걸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자세히를 보면 여기가 이제 경추 목이죠. 경추가 목 경추 부위 요런 게 해서 귀에 요렇게 해서 보통 이제 우리 옥 선생님 같으신 분은 여기 제일 끝이죠. 꼬리뼈하고 요 사이죠. 4번하고 5번 사이. 여기가 이제 골반, 천골 있는 데니까 4번하고 5번 사이. 뭐 꼭 그 자리 아니래도 된다 그래요. 이렇게 3cm로 다 기운은 간다 그래요. 그죠? 이렇게 이제 붙이면은 아무튼 묘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돈도 안 들고 뭐 반창고하고 씨앗 합쳐봐야 뭐 10,000원도 안 들고 그래서 위치만 알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알았고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강의 자체가 원체 재밌었어요. 재밌어서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미리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뼈뿐만 아니라 이제 요 안쪽으로 여기는 이제 척추하고 이런 거지만 척추의 안에 우리가 오장육부가 다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안에 척추 안에 오장육부가 이렇게 정말 똑같이 달려 있는 거죠. 입이 있고 식도가 있고 비장이 있고 위장이 있고 십이지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항문이 있고 그대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아이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걸 아시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자기가 뭐 입이라든지 식도라든지 어디가 안 좋으면은 여기를 찾아서 그냥 뭐 붙이면 반창고하고 씨앗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거 참 돈도 안 들고 굉장히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우울증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울증은 일종의 가슴앓이죠. 가슴앓이도 가슴이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부분 뭐 심장이나 폐 이런 쪽이겠죠. 위장, 심장, 폐에 있는 자리잖아요. 여기다가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하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귀에 이렇게 나온 거고 반대쪽이라는 거죠. 반대쪽. 여기다가도 요거는 여성분들 자궁은 안쪽에 있네요. 야, 정말 자궁은 몸 안에 있으니까 이거 귀에도 이 안쪽에 있네요. 요 안쪽에 우리 귀에 좀 뾰족한 거 요거 안쪽에. 그래서 이렇게 흰색으로 했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하면은 좋다고 하시고 그리고 뭐 이게 그러니까 귀도 뭐 이걸 저는 예전에 이거 손에다 해서 붙이는 분들 봤는데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 수전증 있는 분도 계신데 수전증도 일종의
우울증이죠. 그러니까 귀 이제 그렇게 해서 우울증 치료점에서 손가락 수전증은 손을 요 두 군데 귀에다가도 붙이고 손이 떨리고 이런 데다가 붙이면 된다. 책은 절판됐는데 처음에 책을 뭐 대충 쓰셨는데 30만 권이나 팔려갖고 몇 억이나 버셨대요, 인쇄로. 그런데 대충 썼는데 몇 억이나 팔리는데 이번엔 정말 그래서 좀 책을 사본 사람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잘 써야지 그래갖고 굉장히 잘 썼는데 2천 권도 안 팔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관충혈과 양지혈에다가 붙이면 수전증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붙이느냐? 보통 반창고에다가 이렇게 세 개를 모아서 세 알 혹은 여섯 알을 삼각형 씨알이 조그맣잖아요. 이분은 브로콜리 씨앗으로 하시더라고요. 브로콜리 씨앗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길게 붙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붙이시더라고. 관절염, 어깨통, 요통, 파스에 붙여도 좋고. 그러니까 돈도 안 들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기에 앞서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 특강 자료를 한번 올릴 테니까 봐주시고요. 이게 이제 몸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거 얘기했고요. 재테크는 뭐냐면 케니 로저스 아저씨 돌아가셨죠. 이 사람 지금 뭐 주식 매매나 코인 매매 안 하시던 분들이 지금 하시는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고 주식 시장이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도박장이잖아요. 내셔널 카지노. 코인 시장은 내셔널 카지노가 아니라 사설 카지노지만 아무튼 카지노죠. 이게 이 사람의 케니 로저스의 갬블러라는 노래가 굉장히 투자의 핵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시게 되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따뜻한 여름 저녁 어느 곳에도 가지 않는 기차를 타고 나는 어떤 도박꾼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둘 다 너무 피곤해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대로 짐을 내려놓았고 밤의 어둠 속 창문에서 지루함이 우리를 덮쳤죠. 그런데 그 도박꾼이 갑자기 나한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게 젊은이, 나는 내 인생을 만들어 왔지. 나는 사람들의 표정을 읽고 상대방이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지를 알며 그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며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카드판에서 패도 잘 읽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도 당신한테 내가 생활에서 얻은 거를 말해도 괜찮다면 나는 말하고 싶은데 난 알아. 당신 굉장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위스키 한 잔만 줄래?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얻은 노하우를 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위스키를 한 잔 줬더니 위스키를 다 이제 그 도박꾼이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담배도 좀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불도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가만히 있고 자기도 그랬는데 그 사람 얼굴이 무념무상의 그런 무표정한 상태로 탁 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에이 젊은이, 이 인생도 게임이지만 이 도박인데 삶도 도박이고 주식 매매, 코인 매매 뭐 이런 거 다 도박인데 이런 거 하려면 제대로 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언제 내가 카드를 쥐고 있을지, 언제 카드를 패를 깔지, 그리고 언제 그 시장을 떠날지, 언제 도망가야 될지 이런 거를 그 타이밍을 잘 알아야 돼. 이제 상장하시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하면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 돈을 세서는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지금 파이코인이 지금 5천 개 있는데 300원이니까 이거 150만 원밖에 안 되네. 이렇게 돈을 세서는 안 돼.
당신이 진짜로 돈 벌려면 게임에 있으면은 어차피 게임에 있을 거면 그런 시간은 충분해. 그러니까 나중에 거래가 다 끝나면 그때 돈 계산해도 돼. 지금은 내가 이게 3불일 때는 이게 1,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센트니까 150만 원밖에 안 되네.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면 당신은 이 게임판에 올 자격이 없어. 이런 거. 이거 갬블러들을 다 알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갖고 있고. 왜냐하면 이기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고 지는 사람이 패자가 되는 건데 이걸 아는 사람은 승자가 되고 이걸 모르는 거는 패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최선은 어느 날 파이코인을 자 이제 됐다 하면서 다 팔아 치우는 거지. 그리고 다 팔아 치우고 여기서는 떠나야 되겠다라고 팔아 치우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그리고 창문으로 이렇게 돌리고 담배 끄고 자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럴 때 자기는 알았다라는 거죠. 아, 인생이라는 게임에서도 코인이건 주식이건 게임에서도 아직 잃어보지도 않고 따보지도 않고 그냥 갬블 도박판에 들어와 있는 나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지라는 갬블러, 케니 로저스 갬블러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할아버지 켄터키 치킨 할아버지처럼 생긴 사람 보니까 2020년에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정말 이게 주식의 핵심이고 이 노래를 알게 된 거는 그 제가 좋아하는 스탠 바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이 사람의 언제 버릴지 언제 쥘지 팔아야 할지 이것 때문에 자기가 what to buy, what to sell, when to buy, when to sell 어느 걸 사고 어느 걸 파나 언제 사고 언제 파나 이거 네 가지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 일방적으로 내리긴 내렸지만 그리고 우리가 뭐 산불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지나면은 이런 타이밍을 케니 로저스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 스탠 바인슈타인 할배도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를 저도 파이코인이 상승할 때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유튜브랑 뭘 하면서 유튜브에서 뭐 블렌딩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뭘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임스태프인가 뭔가 참 그래서 오늘 그것도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화식열전 책 올리는데 그 책은 뭐 사셔도 재밌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씨앗도사님 특강 영상 제가 올려드릴게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고맙습니다.